자, 중3 기출문제 드리겠습니다. 옳은 것은 산점도니까 이거는 뭐예요? 양의 상관관계. 자, 아래쪽에는 음의 상관관계. 그죠? 요거는 강한 양의 상관관계. 요거는 약한 양의 상관관계. 요거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 요거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은 상관이 없다. 상관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럼 보면 쭉 볼게요. 자, 비읍은 상관관계가 없거든?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고, 상관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다. 그죠? 상관관계가 있는 거는 4개입니다. 그 다음에 기역, 니은, 기역보다 니은의 상관관계가 더 강하다. 기역과 니은을 봤을 때 기역이 더 강하다. 틀렸죠? 틀렸어. 리을보다 니음의 상관관계가 더 강하다. 자, 따져봐. 누가 더 강한 거야? 이음이 더 강한 거야. 이음이 더 강하다.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삼포도에 대한 설명으로 그런 것만을 보면 분산이 0이 될 수 없다. 분산 0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분산이라는 거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입니다. 분산이라는 것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들의 평균이다. 공부를 좀 해야 돼 이거. 근데 편차가 만약에 0이다 이거예요. 편차가 만약에 0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그 제곱의 평균도 어떻게 된다? 0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0이 될 수 있다는 거야. 틀린 겁니다. 평균이 클수록 산포도가 커진다. 평균과 산포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산포도는 분산과 연결된다. 편차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것이다. 이게 맞아요. 편차는 그 정의가 별량에서 뭘 뺐다? 평균을 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맞는 거. 얘네들은 다 지금 틀린 거예요. 각 별량의 편차들의 총합은 항상 0이다. 요것도 맞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디귿 비율이 입니다. 자, 3번입니다. 그림에서 AB가 있고, O의 AB는 이제 O의 접점이다. 이 접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접점이라는 거는 이 접점, 그 다음에 이 반지름, 이게 수직이 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가 같아. 14. 거야. 그 다음에 둘이 이제 합동이기 때문에 이 각도도 같고, 외우세요. 그 다음에 반지름이니까 이게 같은 거야. 알겠니? 그래서 여기가 10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사실 y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니? 자, 한번 볼게. x는 나왔으니까 y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y를 구하려고 보니까 일단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숫자가 좀 커가지고 만약에 2 곱하기 5라고 하고 2 곱하기 10이라고 했을 때 그럼 피타고라스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 52, 13이에요. 그럼 여기 13으로 놓으면 요거 이제 계산값이 어떻게 됩니까? 26이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있는 y 값이 26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x는 얘가 나오고 y는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의 합은 어떻게 돼요? 40에 50이 되기 때문에 3번 그러면 4번 여기 43이라고 했을 때 OAB를 구하라. OBA 요거 지금 찾는 겁니다. 그런데 원에 있어서는 항상 이등변상이 있으니까 이거 갖게 됩니다. 그럼 얘를 이제 x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원주각하고 이 중심각 사이에는 관계가 있어요. 그치? 요 각도가 몇 도가 됩니까? 43의 2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 그걸 이용해서 정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2x 더하기 43 되죠? 86. 이게 이제 180인데, 그치? 80을 좀 지우면은
도가 되고 6을 지우면은 94도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떻게? 요게 248 그다음에 2 7 x는 48도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어떤 학교 학생들의 50m 달리기 기록하고 제자리 멀리뛰기 기록을 조사했다. 자, 그럼 여기서 달리기 기록을 X, 여기 달리기예요. 그 다음에 제자리 멀리뛰기, 여기 멀리뛰기.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 이제 뭘 좀 봐둬야 되냐면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돼. 달리기가 빠른 학생들이 제자리 멀리뛰기를 비교적 더 멀리 뛴다고 한다. 자, 그러면 빠른 학생들은 기록이 어때? 적죠, 그치? 근데 멀리뛰기는 기록이 높아야 돼. 맞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쭉 봤을 때 이런 형태로 있어야 됩니다. 자, 달리기 기록이 짧은 달리기 잘하는 학생들이 멀리뛰기 기록도 좋다. 그럼 거꾸로 달리기를 못하면은 많이 걸리죠, 시간이. 그럼 그 학생들은 멀리뛰기도 상대적으로 적게 뛴다. 어때? 그러면 2번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중학교 3학년 학생 20명이 30초 동안 실시한 윗몸 일으키기 기록을 줄기와 이프그램으로 넣었다. 자, 중앙값, 최빈값. 이거 의미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중앙값, 최빈값을 알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먼저 줄을 쫙 세워야 돼. 순서로.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뭐라고 했냐면 0 한 다음에 여기 이게 있지? 요게 막대야, 말하자면. 맞지? 그럼 0, 3이거든? 그럼 얘는 이제 0 구하면 이거 9회라고 했으니까 이거 3회. 4회, 4회, 5회, 5회. 얘는 어떻게 돼? 10회, 12회. 이렇게 읽는단 말이야. 다 써. 붙여놔도. 3, 4, 4, 5, 5. 그 다음에 여기는 10, 12, 14, 15, 16, 17, 7, 7, 8, 8.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19,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28, 28, 20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치? 그럼 이거를 한 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요거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한 줄로 좀 쓰는 연습입니다. 여기서는 크기를 좀 줄게. 그래서 한 줄로 좀 이걸 뭉칠 거예요. 그래갖고 너희들은 그러니까 어쨌든 한 줄로 얘네들을 좀 쓰는 연습이 돼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돼요. 이해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양쪽으로 개수를 세워볼게. 한 5개 세고 여기도 한 차례대로 가는 거야. 여기도 5개 한번 세볼까? 5개죠? 여기 어때? 딱 5개는 그치? 그럼 20명 맞는 거죠? 그럼 여기서 중앙값을 찾으면 어떻게 돼요? 중앙값. 중앙값은 정중앙에, 왜냐면 가운데 정중앙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두 개의 평균이에요. 그치? 그래서 중앙값은 우리가 이제 A라고 보는데 이거는 구하는 방법이 16 더하기 17의 반이다. 이렇게 구하는 거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고. 계산해보세요. 요거 30, 어떻게 됩니까? 3이 나오죠? 33 나누면 어떻게 돼? 그러면 2일은 2, 6, 12. 16.5가 나오지? 16.5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빈 값을 찾아야 돼. 그럼 많이 나오는 거 동그라미 쳐볼게. 이게 쭉 보다 보니까, 이거 3개 나왔거든. 두 개. 쭉 보니까. 그럼 뭐야? 3개 나온 게 최빈 값. 아니, 3개 나온 거 어딨어요? 여기 있잖아요. 맞죠? 그럼 이 값을 최빈 값이라고 놓는 거야. 가장 많이 나와. 최빈 값. B라고 했을 때 얘는 17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최빈 값은 만약에 17이 없었다면 두 개 나온 것도 되게 많잖아. 4, 5, 그러면 후보가 뭐 18, 20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최빈 값은 여러 개도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처럼 17이 이제 독보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다. 그때는 이제 한 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네 둘을 더한다.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 더하면 30에 3.5 이렇게 됩니다. 4번. 두 변량에 대한 산점들을 봤을 때 그림 모양과 같이 반을 골라라.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이다.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는 경우다. 그죠?
자, 책의 페이지 수가 증가하면은 무게도 증가하겠죠. 이런 패턴을 가져요. 학생들의 키가 증가하면 시력도 좋아져? 그럼 관계가 없지 별로. 그러니까 얘는 잘 모르겠다. 모르겠는 거는 X예요. 그러니까 기온과 소비량. 기온이 올라가면은 일단 에어컨 많이 킬 거 아니야. 전기 많이 쓰겠죠.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생산된 A의 자동차의 4년 후 주행거리와 주행거리가 올라갔어.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지. 이거는 반대란 말이야. 그래서 기억 지그시 확실하게 대체적으로 이러한 경향을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여기 이제 중심이 있고 지름이 인제 지름의 양 끝이 인제 AB라고 했어. 굉장히 잘 읽고 여기서 그은 접선, 얘 접선 아냐? 이 수직하고 접선이. 그다음에 원 위에 한 점, P에서 그은 또 접선이야. 이거 접점이거든 얘가. 연결하라는 말이에요. 그다음에 양쪽으로 보면 돼. 그럼 여기서 인제 뭐랑 좀 길이가 같냐면 외부 점으로부터 접선의 길이가 같은 거야 이렇게. 여기 6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면 된다.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잠깐만. 여기가 어떻게 돼요? 18이 됐죠? 그럼 AB의 길이를 구하라. AB의 길이를. 모르잖아, 그치?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활용한다.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야. 여기 수직이 되면서 여기가 6이니까 이쪽 이란 말이지. 잘 봐둬야 돼. 여기는 어떻게 돼요? 12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전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6과 18이니까 24란 말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직각삼각형은 어때요? 24에다가 10이니까 또 아주 특수한 어떤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인데 직각인데 여기가 24야. 여기가 10이야. 이거 2대 1이거든? 여기가 60이라는 거. 그거 알아야 돼. 2대 1 때 루트 3이니까 여기는 어떻게 된다? 루트 3배. 누구의? 12의 루트 3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럼 A, B의 길이는 이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 삼각비 종종 나오거든? 이걸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직각이고 이게 같아. 1대 1대 루트 2고 여기 이제 각은 45도, 45도. 이렇게 정리해 놓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여기가 만약에 60도일 때 여기 2대 1 때 루트 3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두고 만약에 이제 삼각비 사인, 코사인, 탄젠트 나올 때 써먹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특정한 전 사이에 이제 B 2대 1 이런 게 있으면 2대 1 이런 게 있으면은 나머지가 루트 3에 해당되는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9번을 보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다.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얘네들은 다 이제 접점이거든. 접점, 접점이고. 그러니까 맘대로 하면 안 되고 접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접점으로 놓은 거야. 맞지?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중심과 이렇게 접점을 연결하라는 말이야. 한 번에 쫙 연결해놔. 연결해 놓고 연결합시다. 연결을 해 놓으면은 뭐가 되냐면 반지름하고 다 수직되는 거야. 다 수직입니다. 알겠지? 하나가 수직이면 양쪽 다 수직이야. 양쪽 다 수직이라고. 알겠어요? 이 상태에서 뭐가 인제 같냐면 요 길이가 같습니다. 알겠니? 그다음에 또 누가 같냐면 얘랑 얘랑 알겠지? 근데 이거랑 누가 같냐면 요 마주보는 게 이해됐죠? 그럼 얘랑 또 얘가 이렇게 같은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원이 있을 때는 요런 구도를 좀 잘 알겠어요? 그냥 외우세요. 상황을 좀 잘 외워. 그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이게 반지름이잖아. 요게 반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이것까지 다 표시를 해 줘야 돼. 얘도 반지름이니까 요거 뭐예요? 정사각형 나오죠? 이게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 얘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 알겠니? 자, 그때 ABCD의 넓이를 그럼 한번 보자. ABCD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방금 했던 것처럼 수선의 발을 좀 내려볼 거야. 이렇게 내릴 거야. 자, 그리고
뭔가 인제 길이를 우리가 찾아야 되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인제 10 이라고 돼 있단 맞죠? 이게 굉장히 좋은 힌트인데 여기가 인제 12가 되고 여기가 12가 되고 여기가 12가 된다. 아니 여기가 12가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수선해 봐야 되겠어. 얘는 24가 될 거 아니야. 그치? 그죠? 24가 되겠구나. 그럼 요 아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 요 아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그거를 일단 좀 구해 놓고 나머지를 좀 해야 되는데 요거를 지금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얘를 좀 구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 30과 24 그럼 한번 봅시다. 피타고라스 정리 딱 써 가지고 여기가 30 그럼 여기 24 이렇게 되면 6 으로 봤을 때 6, 5, 30 에다가 요게 6, 4, 2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긴 6 으로 묶어 갖고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의 수를 보면 3, 4, 5가 있다. 여기 들어가는 게 6, 3, 18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거? 자 그다음에 지금 이게 인제 18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인제 12 였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24 였다는 거지. 맞니? 맞아요? 이게 36 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6 이었으니까. 근데 24 였으니까 여기 중간에 채울 게 뭐야? 여기 6 채우면 되겠다. 그럼 위에도 6이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럼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정보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 사다리꼴이니까. 일단 위아래를 더합시다. 위가 어떻게 되죠? 18이 돼요. 그치? 8에다가 아래 36. 높이는 요거 이제 12, 10이니까 24가 되겠다. 24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이렇게 하면 넓이가 나오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요게 이제 12가 되면서 없어지고 요거 정리를 하면은 40에다가 94에다가 얘를 이제 곱하면 돼.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540에다가 일단 10배를 해주고 2배니까 이건 108입니다. 얘는 100, 48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1번. 자, 10번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거 지름 있네, 그치? 지름 되게 중요한 성분이죠? 요걸 보고 판단하는 거야. 66도가 있는데 우리 얘를 찾는데 어쨌든 지름이랑 그 마주보는 요 원 위에 아무데나 점이 있잖아요. C든 D든 좋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선택하고 연결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나머지를 이렇게 연결하다 할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90도가 되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를 할 겁니다. 근데 반대쪽도 90도야. 이거 잊지 마세요. 그치? 자, 그 다음에 보면 호라는 거를 잘 기억해야 돼. C하고 D 있죠? 이거 요렇게 연결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호거든? 근데 이것의 뭐예요? 이게 중심각이 96도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이거의 원주각이 있죠? 요렇게 따라간단 말이야. 맞죠? 그럼 뭐야? 호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랑 중심각이랑 마주보고 있고 요거는 원주각이란 말이야. 맞지? 왜냐면 호 바깥에 점이니까 원주각 맞죠? 몇 대 몇이야? 반이기 때문에 요거를 얼마라고 쓰죠? 33도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보면 이 33도하고 요 90도를 이용하면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 90도에서 33도를 뺀 것이다. 거의 인제 전형적인 문제죠. 그럼 요는 57도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자, 11번. 자, AB는 인제 접점이라고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성질이야, 접점. 접점 얘기가 나왔으면은 그 중심이랑 연결하라는 말이고, 그다음에 접선과의 요 수직 표시를 하라는 뜻입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랬을 때 우리는 두 번째 뭘 할 수 있냐면 요 사각형 있지. 요걸 봐야 돼. 사각형. 사각형에서 90도가 이미 있기 때문에 180도 이미 있단 말이야. 그럼 마주보는 거의 합이 180도가 나와야 돼.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각도는 어떻게 되냐면 180도 빼기 62도가 돼.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계산하면은 이거는 118도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죠?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 호잖아, 그치? 그 호랑 마주보는 중심각이 있는데 그거랑 마주보는 원주각이 있다. x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방금 전에 똑같은 호에 대해서 중심각의 반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자, 2, 50 이런 식으로 해서 50 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12번. PA가 O의 접점이다.
접선이면 이게 접점이고 연결을 알았지? 이게 순서야. 직각 표시를 하고.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이거 이제 원에서 있고 이등변 삼각형이 있으니까 여기 27도라고 해 놓고. 맞죠? 그럼 이 각도가 몇 도가 되니? 굳이 말하자면은 어떻게 돼요? 13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쪽이죠. 이 두 개를 더하면은 여기가 되는 거지. 이건 몇 도예요? 27 두 배니까 54도고. 그래서 그다음에 직각이라는 걸 이제 사용하면은 어떻게 돼? 이 각도는 마지막으로 뭐가 된다? 90도에서 54도를 빼면 되겠죠. 그럼 빼면 어떻게 돼요? 30가 안양의 국영수 세 과목의 평균은 87이고 사회과학을 포함한 5과목의 점수는 89점이다. 사회과목 2과목의 평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자. 자, 국영수 이거 평균 87. 그다음에 사과 이거 포함을 했다 그랬죠? 그럼 일단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요거의 평균이잖아. 얘를 모르잖아. 이렇게 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국영수 평균이니까 국영수에 뭘 알 수 있냐면 총점을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거 모를 수도 있거든. 지금부터 알아두세요. 자, 과목 세 과목이지. 그럼 평균에다가 3을 곱하면 이게 총점이야. 알겠니? 그러면 같은 방식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 사회과학의 총점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어떻게? 9과목이잖아. EX라고 보면 돼. 알겠니? 그럼 자, 여기서 보면 5과목의 평균을 89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얘가 높았다는 거지. 80에서 올랐으니까. 그럼 국영수의 총점 87 곱하기 3 점에다가 더하기 사회과학의 총점을 더한 다음에 이걸 5로 나눴을 때 뭐가 된다? 19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회과학의 평균을 구해내는 문제는 끝났지? 그럼 해보면 자, 일단 87 요걸 먼저 곱보자. 38에 24 그 다음에 73 21이니까 261 되고 플러스 2x 되고 5를 이제 이쪽으로 곱하면 58에 40에 그 다음에 59 40 445 그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정리를 딱 했으니까 그리고 EX는 어떻게 된다? 445에서 260 1을 뺀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거 4가 되고 얘는 8이 되고 100, 184가 됩니다. 이거 나누면 어떻게 돼? X는 2918 24. 자, 평균이 92점이었네. 그러니까 92점이다 보니까 낮은 점수가 좀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회과학의 평균은 92점. 자, 그림에서 AT가 접선이고 아까 전에 비슷한 거 또 나왔지? 이런 게 자주 나온다. 접선, 연결 몇 도예요? 90. 그죠? 69도라고 했으니까 요거 굳이 하려면 구할 수는 있겠지. 몇 도예요? 21도가 되겠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뭘 찾는 거냐면 지금 호가 이렇게 같다고 그랬습니다. 맞죠? 그러면 호가 같으니까 이때 중심각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중심각이 같은 거야. 호가 같은. 이랬죠? 요게 이제 같단 말이에요. 서로 같은 이런 식으로. 이해됐죠? 뭔진 모르지만 같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랬을 때 BAD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X라고 하면은 요거를 X 그리고 이 연결해 보면은 얘가 중심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네? 여기 꼭지각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얘네들이 다 합동이야. 또 요렇게 볼 수 있어요. 이해됐나요? 이렇게도 될 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이제 좀 나온 것 같긴 하거든. 자, 어떻게 되냐? 이렇게 그려놓고 보니 얘랑 얘네들의 합이 뭐야? 지금 여기서 보면 그리다 보니까 사각형이 나왔잖아. 원의 내적 사각형. 맞죠? 이거를 뭐 이용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그러다 보니 어때? 마주보는 요 각의 합은 얼마더라? 180도. 이거 이용하게 되는 거죠. 그죠? 2x 더하기 x 더하기 21이 뭐가 돼야 된다? 180. 여기는 3x가 되고 요거 21을 이제 그래서 빼주면 이게 일단은 160에다가 159가 되겠습니다. 맞죠?
3으로 나눠주면 어떻게 돼? 3, 5, 15, 3, 3, 9 이렇게 되는 거야. 됐나요? 근데 BAD라는 건 뭐냐면 요거랑 그거의 합, 이게 합이야. 그래서 자 각도 BAD 얘는 21도 더하기 53도이다. 요거 놓치면 안 돼. 74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번. 자, 다음은 학생 5명이 이제 줄넘기를 한 횟수에 대해서 편차를 나타냈다. 이게 편차네요. 그치? 그럼 1번. 자, 편차의 합은 0이야. 자, 편차의 합은 뭐다? 0이에요. 이거 알아두고 있어야 돼. 얘네들이 편차니까 이거 일단 x로 놓고 생각해보면 3 더하기 x 마이너스 6 플러스 5에다가 마이너스 4를 해주는 0이 나와야 된다. 요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지우면은 마이너스 1 남죠? 그럼 얘 마이너스 5가 되지. 얘 지우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죠. 얘 이항시키면은 x는 2가 되는 거죠. 아니, 여기 2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표준 편차라는 것은 우리가 표준 편차를 구할 건데,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 a라고 해봅시다. a. 그렇지? a를 구하는 거야, 이제. 편차의 합이 0이다를 이용해서 찾았으니까, 그럼 a의 제곱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분산이야, 얘. 표준 편차의 제곱이 분산입니다. 분산은 뭐냐면, 편차의 제곱이라는 것의 뭐냐면 평균이야. 그럼 편차들의 제곱이 필요하다고. 자, 제곱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돼요? 9, 4, 36, 25, 각각을 16 이렇게 됐단 말이야. 맞지? 그럼 얘네들의 평균이니까 일단 다 더해. 9 더하기 4 더하기 36 더하기 25 더하기 16.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여기 자료 개수가 5개잖아. 5로 나눠. 이게 이제 분산, 즉 A 제곱이랑 연결이 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씩 해보자. 요거 40되죠. 그 다음에 9랑 16을 더하면 어떻게 25 되지. 하나씩 이제 편한 계산부터 하는 거야. 요 계산은 50 되죠. 계산하면 90 되지. 나누면 어떻게 돼? 5, 1은 5, 5, 8에 4. 18 되는 거죠? 18이 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A라는 거는 표준 편차인데, 이거는 요 그러니까 분산의 양의 제곱. 알겠니? 그러니까 분산이라는 거 자체가 얘인데, 그 값이 18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9는 바깥으로 3으로 나가고, 9, 28이니까 2는 남아있다. 이렇게. 그래서 3루트라고 쓸 수 있습니다. 16번. 자, 이제 AT가 이제 접선일 때, 접선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럼 여기서 연결합시다. 그죠? 여기 90도에, 그치? 이쪽도 90도지만 반대도 90도이기 때문에 69도를 이용해서, 아, 여기는 21도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1도가 자주 나오네, 그치?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각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각도하고 더했을 때, 누구? 얘랑 더했을 때, 이게 180도가 나옵니다. 맞죠? 자, 게다가 삼각형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접선과 여기서 이제 접하는 이 삼각형에서 접선하고 이제 이 변이 이루는 각도는 변과 마주보는 요각도랑 같다. 그걸 알 수 있잖아요. 얘를 69도라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됐죠? 게다가 요각도는 이제 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180에서 빼기 98 하면 되겠습니다. 90을 먼저 지우면 90. 8을 빼주면은 82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얘는 이제 82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집었네. 82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82도인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지. 이게 21도이기 때문에 이쪽은 뭐가 된다는 거야? 자, 82도에서 21도를 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었겠죠. 1에다가 61도예요. 아니, 여기가 61도야.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왔네. 이쪽은 뭐야? 얘가 90도잖아, 그치? 이게. 반대도 90도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 90-61도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60을 제하면 30인데 1 하나 더 빼야 되니까 29도란 말이야. 그런데 자, 접선하고 여기 삼각형이 있는데 삼각형의 한 변이랑 이루는 각이 29도라면 그 변과 마주보는 그 삼각형에 내접한 요 위치에서의 요 각 있잖아? 이거 역시 몇 도가 된다? 29도가 된다. 자, 요거를 이용해서 1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이걸 이용한 거야. 두 가지 알아야 돼. 사각형이 내접해 있다. 사각형이 내접해 있다. 그때 만약에 요게 인제 A라면 여기는 180도 마이너스 A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고, 여기를 그럼 B라고 한다면 여기서 연장 쭉 시켰을 때 얘랑 얘를 더하면 180이니까 이게 역시 인제 B가 된다. 자, 요런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인제 원이 있을 때 접선이 딱 있고, 그다음에 접점에서 인제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또 만드세요. 이렇게. 그죠? 만들었을 때 여기서 이 각도는 이 변의 마주본 얘랑 같고, 이 각도는 이 변과 마주본 이거랑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여기는 여기 같고, 이쪽은 이쪽이랑 같다. 알겠죠? 자, 17번. 다음은 8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해서 나타낸 자료다.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했을 때는 일단 요 주어진 자료를 잘 보겠습니다. 자, 인원수 잘 파악하고 8명이니까 중간에 3명, 3명 제외하고 중간을 일단 더해보겠습니다. 주어진 대로. 이걸 더하면은 어떻게 돼요? 10 더하기 13 나누기 2는 중앙값 12. 가능하니? 가능하지 않죠? 이게 24가 돼야 돼요.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순서는 조금 잘못됐다. 그럼 하나씩 바꿔보는데 어떻게 바꾸냐면 A, B 놓고 10을 약간 빼고 C를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의 합 C 플러스 13 나누기 2가 12 중앙값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24가 되고, 여기 13을 빼게 되면은 얘가 이제 10 C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크기 순서대로이기 때문에 크기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10과 13 사이에 있어야 돼. 빼보면 10에다가 1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건 맞죠? 그래서 C는 11로 해도 되겠습니다. 이게 11 이렇게 있어. 됐죠? 그러니까 중앙값을 이제 맞췄으니까, 요게 이제 앞쪽에 좀 작은 수들인데, 왜냐면 요렇게 이제 중앙값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움직여도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근데 최빈값이 10분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살펴보면은, 일단, 요게 가장 많이 나와 있어. 그치? 근데 이게 16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적어도 최빈값이 10이 되기 위해서는 요게 하나 있으니까, 나머지가 모두 10이 되어야, 요게 진짜 최빈값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개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A, B는 이제 자연스럽게 10이 나와서 이 전체 합은 어떻게 돼요? 30의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자, 지금 이제 원 안에 사각형. 이거 조심해야지. 사각형이야. 그럼 여기서 보면 46이랑 요거 더하면 10.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46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됐니, 이거? 46도. 자, 그러면 이제 막꼭지로 이쪽으로 이제 46도가 될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러 개를 좀 써봅시다. 자, 이렇게 했을 때, x 플러스 y네, 그치, 우리 구하는 게. 이제 거의 다 나왔어요, 이제. 왜 그러냐면, 요 각도하고, 뭐가 같은 거야? 요 각도가 같은 거죠. 맞죠? 이 각도는 뭐냐면, 180에서 뭘 빼주는 거야? 46도를 빼주는 거야. 그럼 140에서 6을 빼니까 134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134도. 막꼭지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보면, 화살촉 그림이 나와요. 하나, 둘, 화살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자, 요 134를 만드는 각도들은 요 46이랑 x랑 y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46 더하기 x 더하기 y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x 플러스 y가 이 시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134라는 큰 거에서 46을 빼면 되겠다. 이렇게 해주면 13에서 4를 빼면 일단 90이란 말이겠지. 그 다음에 4에서 6을 빼면 마이너스 2 빼야 되니까 이거는 88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19번. 자, AB 두 반의 수학 성적과 표준 편차를 나타냅니다. 수학 성적의 평균. 자, 두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의 분산은, 요런 게 이제 자주 나올 거야.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이거 어떻게 하냐면, 보통 평균이 같아야지 문제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요런 특징을 갖고, 여기서 표준 편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분산으로 좀 바꿔. 그럼 요거의 분산은 어떻게 돼요? 16이 되고 얘는 36이 됩니다. 이거 제곱이니까 이 관계를 알아야지. 그 다음에 A라는 사람들이
26명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A1 더하기 그러니까 A1, A2, A26 이렇게 표현할 거야. B라는 쪽에도 사람이 24명 있으니까 B1, B2, B24 이렇게 이제 쓸 겁니다. 방식이야 이거는. 이게 뭐냐면 얘네들의 성적을 얘기하는 거야. 성적. 각각의 이제 성적이 있을 거냐. 요거를 사람에 맞게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런데 평균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요걸 잘 봐야 돼 이제. 얘네들의 성적에서 자 우리가 분산을 만들어야 되니까 편차를 구해야 돼. 편차. 그럼 이제 봅시다. 분산은 뭐야? 분산은 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야.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란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편차의 제곱들의 합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자 A 쪽에서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일단 A1 빼기 자 75. 왜? 평균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평균. 알겠니? 이 평균을 갖다가 뺀 게 편차야. 근데 그거 제곱이 필요하고. 두 번째. A2에서도 75를 빼면 편차가 돼. 제곱이 필요하고. 그럼 어디까지? A26에서도 75를 빼야지 편차가 되고 이거의 제곱. 아니? 자, 이 합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 개수만큼 나누는 거야. 어떻게 돼요? 26개로 나눠주면은 얘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 돼요. 그럼 의미가 뭐가 돼? 분산이 된다고. 그럼 A의 분산이니까 뭐라고 합니까? 16이라고 하면 된다고. 아니? 아직 감이 안 왔지? 요건 이제 거의 자 푸는 방식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이해한 다음에 외우면 돼.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B 쪽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B 쪽 분산이 이렇게 있으니까 편차를 구하려고 보니까 B1에서 평균이 똑같아요. 이해됐죠? 자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서 평균을 빼 편차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료에 편차 75로 빼면 편차 이걸 제곱 어디까지? 자 B의 24번째 성적에서 75를 빼면 편차 제곱 자, 요거 이제 평균을 내야 되니까 몇으로 나눠? 이번엔 24로 나누는 그랬을 때 편차의 제곱 평균이 분산이니까 그게 36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이해됐니? 요까지 했으면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주냐면 전체 수학 성적의 분산은 뭐냐? 그럼 어떻게 돼? 전체는 이거란 말이야. AB 전체의 성적이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럼 얘네들의 뭐가 필요해? 편차들의 제곱의 합들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분자에 있잖아. 이해돼? 그럼 편차들의 제곱의 합을 어떻게 쓰면 돼? 16 곱하기 26은 뭐가 되는 거야? 어? 뭐가 돼? 16 곱하기 26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게 되는 거야. 이 형태. 맞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옆에다가 36 곱하기 24 하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어? 이렇게 되잖아요. 얘가 뭐가 돼? 뒤쪽에 편차의 제곱의 합이 된단 말이야. 이해됐니? 그럼 얘네들은 뭐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든 그 부 안 전체 학생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란 말이야. 그것들을 뭐로 나눠? 인원수 26명하고 24명을 섞은 인원수로 나누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전체 반의 성적의 분산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만 계산하면 끝이야. 됐나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으니까 요거 계산을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간단히 16 곱하기 26하고 더하기 36 곱하기 24다. 여기 계산을 좀 해주면 이게 50이 돼요. 그치? 자, 그러면 2로 나눠볼게. 25 되고 2로 나누면은 이제 18이 되겠죠. 2로 나누면은 이제 이렇게 돼요. 5로 이제 나눌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야 돼. 자, 각각 계산할게. 8이 16, 그 다음에 86에 40, 그럼 204, 208이죠? 이거 208입니다. 얘네 둘을 계산해야 되니까 일단 240, 10배를 했으니까 24에다 8 곱하면 어떻게 돼? 8이 16에다가 84, 30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네 셋을 더하면 300에다가 그리고 400이 되죠? 432가 됩니다. 432. 그럼 계산이 이렇게 됐고 그럼 얘네 둘을 또 합치면 600에 30에
40이 되네. 640이 되니까. 그러면 5로 일단 나눠봐. 5, 25. 그럼 얘는 5, 1은 5, 5, 20, 5, 8, 40.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소수로 어차피 나타날 거니까 위아래에다가 2를 곱하면 어떻게 돼? 2를 곱하면은 256이 되고 얘는 10이 된단 말이야. 맞죠? 소수 때문에 이렇게 해본 거야. 그래서 얘는 결국 어떻게 된다? 225.6 이렇게 나온다. 25.6 그러면 돼. 됐나요? 자, 이렇게 풀이 방식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하고 암기해서 꼭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개의 별량이 있는데 평균 10일 분산일 때 요거의 값이 얘는 좀 쉬운 거예요. 첫 번째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7 더하기 10 더하기 14 더하기 A 더하기 B 요거를 개수 5개로 나눠주면 이게 11이 된다. 양변에 이제 5를 곱하면은 65가 되고 요거 좀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20일이 되죠? 10까지 하면 30일이 된다. 그치? 30일을 빼주면 A 플러스 B가 나오게 돼요. 그치?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 요거 20에다가 4가 나오죠? 24. 평균으로부터 요 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산을 가겠습니다. 자, 분산. 개념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일단 편차를 구한 다음에, 편차의 제곱의 뭐가 되는 거야? 평균을 구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편차를 구해 나가겠습니다. 자, 지금 평균 10일이라고 했죠. 7-11의 제곱 더하기 10-11의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야. 14-11의 제곱. 그 다음에 뒤쪽에는 어떻게 되죠? A-11의 제곱. 그 다음에 나머지 합계 제곱. 플러스, 자, B-11의 제곱. 네. 이게 편차의 제곱의 합이고, 얘네들을 이제 5로 나눠주면 얘가 분산이 돼요. 이해했죠? 개념에 의해서 간 거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양변을 5는 얘가 30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4란 말이겠지? 얘는 16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되고, 이거는 3이 되니까 3, 3, 9가 되고, 나머지 얘네가 문제인데 정리를 해봅시다.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의 22a에 플러스 11의 제곱 120. 뒤쪽에도 b의 제곱 마이너스 22의 b에 플러스 120. 얘가 이제 30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좀 정리를 해보면 10에다가 26이 되고 이렇게 쭉 끌어당기면 종이에서는 이게 안 되잖아. 그래서 밖에 쓰고 지우개를 잘 활용해야 돼. 그치? 어쨌든 이게 나와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이제 이용할 수 있어. 얘를 묶어서. 알겠죠? 정리를 좀 해볼게. 26을 양쪽에서 빼. 그럼 어떻게 돼? 여기 4가 되겠죠, 일단. 그죠? 그러면, 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놓고, 마이너스 22로 묶어서 A 플러스 또 하면은, 요거 지울 수 있고, 요거까지 다 지워서 아래처럼 정리해서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은 242가 되는데, 요게 4가 이제 이항돼가지고 와주면은, 그럼 더하기 238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거의 값이 0이 되는 거야.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요거 24를 갖다가 일단 대입을 할게. 24.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은 24 곱하기 22 하면은 48, 48이니까 528이 나와요. 그니? 근데 마이너스야. 528이 마이너스. 520. 이랬죠? 그럼 528이랑 638하고 해보겠습니다. 8은 없어지고 얘는 이제 9가 되면서 이게 4가 되고 290이 나와 차이가.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90이 나왔다가 이항되면은 290이고 넘어가게. 네? 이해됐죠? 계산을 하는 거야 그냥. 그래서 그러니까 분산에서는 어떤 형태가 분산에서는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평균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 평균에서는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미리 좀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결국 계산에 의해서 이거 여기서 썼잖아 그치? 일단 대입을 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투기하게 된 거니까 290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21번. 자, 그림과 같이 이제 직각삼각형의 세 변과 PQ에 접한다. ABC. 직각삼각형인 ABC의 세 변과 PQ에 원이 접한다.
하나, 둘, 세 병과 요거에 접돼 있어요. 접하니까 접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접점을 설정한 다음에 접점 어떻게 하라 그랬지? 반지름이랑 이렇게 연결해 갖고 수직인 거를 밝히라고 그랬어요. 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인제 보면 일단은 이게 직각삼각형인데 56이랑 105가 왜 나왔을까 이거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요거 일단 계산하면 7, 8에 56. 네? 얘도 8이나 7로 나눠줄 수 없나 한번 생각해 보면 7 1은 7, 7 5 35 된단 말이겠지? 그러면 여기서 피타고라스의 수가 보이는데 8, 15, 17 요런 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거의 인제 길이는 어떻게 되냐면 일단 7은 공통이 되고 요 가로 안에 피타고라스의 수가 들어갑니다. 알겠니? 뭐가 들어가면 돼? 8, 15니까 여기 17 들어갑니다. 맞지? 그래서 A씨가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7 1은 7, 70에다가 40, 뭐 30 채워주면은 119가 되겠습니다. 19. 그죠? 자, 그러면 PAQ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돼요? PAQ. 요거, 요게 되잖아. 그죠? 여기 둘레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잘 봅시다. 자, 여기까지 해주고, 이게 뭐냐면 이거랑 같지?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면 얘까지 한 다음에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이게 이거랑 같단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녀석의 둘레의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둘의 합이랑 똑같은데 길이가 같다는 거예요. 알겠니? 그럼 마지막 좀 계산을 해봅시다. 중요한 게 여기서 이 반지름만 좀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반지름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를 구할 거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좀 이용해서 구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삼각형의 넓이는 일단 2분의 1 곱하기 2변 105 곱하기 56 요건데, 자, 네 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할 때는 2분의 1 곱하기 네 저번의 반지름과 여기 삼각형의 둘레의 총합이 들어가. 알겠니? 그 공식이야. 그러면 여기는 이제 105하고 더하기 56 더하기 구해놨던 119. 이렇게 계산하면 x가 나오겠습니다. 알았지? 그럼 x를 구한 다음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 이건 105에서 x를 뺀다. 그거의 2배를 해주면 되는 거야. 얘랑 이제 이게 같으니까. 맞죠? 요거의 2배가 이 삼각형의 둘레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니? 그럼 좀 정해 보겠습니다. x를 구하기 위해서 이걸 좀 지우면 이렇게 되고, 자, 계산을 좀 해보자. 이거.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은 일단 150에다가 161이 돼요. 161. 9를 이쪽에다 더해주면 70이 일단 되고, 이쪽으로 넘겨주면은 80이 되고, 280이 되겠습니다. 맞죠? 280. 280으로 나눠주면은 이제 x가 되는데, 280이고, 자, 이거 7로 나눌 수가 있지. 요거 어떻게 돼요? 7, 1은 7, 7, 7, 5, 35 이렇게 되고, 요거 7, 4, 28이니까, 이제 5로 나누면 5, 3, 15, 5, 8 되고, 8, 7이 56이에요. 8, 7이 56. 됐어요? 그래서 x가 21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하나씩 약분을 해서. 됐죠? x가 21이 나왔으니까 결국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인 요거 105-x는 어떻게 되니? 21이 돼서, 자, 보면 1의 자리는 4가 되고 100에서 20 되니까 84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지금 이거랑 이게 길이가 같고 얘가 84니까 84의 2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다음에 이거 대신에 이쪽으로 와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거 대신에 이쪽으로 와서 어때? 두 개의 84를 더하면 하나, 둘, 그다음에 셋 이렇게 둘레가 되더라.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레는 어떻게 된다? 결국 84의 2배였다. 168이 됐습니다. 4번. 자,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하나 더 x를 구하는 또 다른 방식 알려드립니다. 일단 접점이니까 일단 이렇게 연결을 하고 여기는 정사각형이 나와요. 근데 x가 돼요.
여러분들 좀 알았겠지만 여기가 어떻게 되죠? 56 마이너스 x로 쓸 수가 있죠. 맞지? 그다음에 여기 접점이니까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56 마이너스 x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지? 그러면 이쪽은 어떻게 되냐면 105 마이너스 x가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105 마이너스 x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게 훨씬 낫겠다. 자, 요 두 개의 수를 더하면 뭐가 나오는가? 119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x를 찾아도 됩니다. 119는 어떻게 나오냐면 105 마이너스 x와 더하기 56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되고, x는 이거 계산하면 일단 어떻게 되죠? 150에 111이 되고 마이너스 2x 이렇게 되고, 161을 좀 이제 이걸 좀 정리를 하면은 보면 2x가 왼쪽으로 오고 161에서 19를 빼겠습니다. 알겠니?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1씩 더해갖고 이렇게 2가 되고, 요거 그러면 120으로 만들어 해주면 이렇게 돼. 42가 니 그럼 여기 2로 나누면 어떻게 돼? 21이 돼. 아까처럼 x가 21이 나오는데 좀 더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22번. 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0이고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 그랬죠. 서로의 중심을 지난다는 얘기는 중심으로부터 여기 이게 이제 20인데 교점까지의 거리 역시 20이 된다는 말이야. 그렇죠? 그럼 이 반대쪽에서도 선을 그어보면 마찬가지로 반지름이 20이지 여기도 20이 되잖아요. 그치? 뭐가 숨어 있냐면 정삼각형이 숨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림에서는. 알겠지? 자, 하나의 원의 중심이 또 다른 원 위에 있을 때. 하나의 원의 중심이 또 다른 원 위에. 그러면 여기서 이 교점하고 이제 원의 두 중심을 연결하면은 자, 뭐가 나와요? 정삼각형이 나오기 때문에 각도가 나온다. 60도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보면 어, 두 원이 만나는 점을 이제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원의 중심하고 그 다음에 P가 한 직선 위에 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요거 연장선 위에 P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그러면 지금 한번 봐봐. 얘가 지름 아니야, 그치? 그러면 요 각도는 뭐가 되겠어요? 이건 30도가 되겠지. 왜? 90도니까. 이랬죠? 여기도 이제 30도가 된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상태긴 한데 정삼각형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부채꼴 요거 하나 구하고 요 녀석의 이제 삼각형의 넓이 구해갖고 요게 2배란 말이야.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구할 거야. 그럼 먼저 부채꼴, 자, 부채꼴 A5 다시 5. 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어떻게 되지? 일단 여기 한 변의 길이가 20이니까 이건 중심각을 이용해야 되겠죠. 20 곱하기 20, 400에다가 파이. 여기다가 60을 곱하는데 360으로 나누. 이게 넓이가 나오잖아, 그치? 이건 1대 6이니까 나누면은 6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66에 36 나눠지지는 않네, 그치? 그럼 일단 그냥 계산만 좀 하면 236이 되고 3분의 200이 되겠어요. 네? 3분의 200 파이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건 삼각형을 구해볼까? 삼각형은 A 5-P. 얘는 일단 2분의 1인데 요거 사인을 좀 써야 됩니다. 반지름이 20이니까 20 곱하기 20 400에다가 그다음에 사인을 곱하는데 여기 120을 곱하는 게 아니라 둔각일 때는 요 바깥쪽 60을 곱합니다. 사인에 60 이렇게. 알겠니? 사인 값도 우리가 좀 잘 익혀둬야 돼. 그럼 정리하면은 얘가 200에다가 사인 60도라는 건 2분의 3이에요. 그치? 정리를 하면은 얘는 103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의 이제 넓이를 긋고 얘네들을 합치면은 이 위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거의 두 배니까 어떻게 이제 마무리 짓게? 일단 두 배, 3분의 이제 200의 파이 꼴에다가 여기 100 루트 3이라는 둔각삼각형을 더해주면은 뭐가 된다? 200 루트 3 찾고 답 나왔네, 그치? 200 루트 3에다가 이거 계산하면 3분의 400 파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23번
자, 6명이 이제 턱걸이를 한 횟수를 조사해서 나타내요. 자, 평균하고 중앙값이 같 그럼 이제 구해야 되는데 평균 구하기는 쉽잖아. 그치? 자, x는 자연수인데 모든 x값? 그럼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x의 위치에 따라서 중앙값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러 개를 한번 해보자. 일단 처음에 11, 14, 12, 9, 7, x 평균을 먼저 구할게요. 평균. 평균을 구하면 일단 더해야 되니까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25가 되죠? 얘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37 됩니다. 요거까지 더하면 어떻게 돼요? 46이 되고요. 46에다가 또 이제 7을 더하면 어떻게 돼? 50에 3이 되고 x를 더하면은 53에다가 더하기 x 나누기 얼마? 6 이렇게 하면 돼. 이게 이제 평균이야. 중앙값을 찾아야 되니까 이게 값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먼저 이게 첫 번째 경우라면 이거에 이제 반이 얘가 되면 돼. 그럼 봐. 21 더하기 9 나누기 2가 뭐가 된다? 53 플러스 x 나누기 6이 된다. 이런 얘기고 정리를 하면은 얘는 이제 30이 되고 자, 분모를 통분하면은 얘는 6이 되고 얘는 20이 되고 네. 그럼 이 경우에는 x가 뭐가 되는 거야? 계산하면 37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됐니 여기까지? 근데 여기서 안 한 게 있다. 안 한 게 뭐냐면 아이고 안 한 게 있어요. 다시 자, 우리 되게 중요한 게 요거 순서대로 줄을 세워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맙시다. 자, 7, 9, 11, 12, 14. 그 다음에 x는 뭔지 모르니까 라고 합시다. 정리를 하면은 11 더하기 12의 반 요것이 2분의 어떻게 되죠? 23이 되는데 얘는 이제 6분의 53 더하기 x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이게 3배를 해주면 3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6,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x가 뭐가 되는 거야? 6에다가 10, 16이 된단 말이야. 맞죠? x가 16이 되면 어때? 배소 관계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x가 16이 맞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살짝 지우고, 이 경우에 16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지? 두 번째. 이번엔 7, 9, 11, 12. 그럼 x가 이쪽으로 맞다고 쳐보자. 그럼 x는 10이어도 되고 14여도 상관없어. 그 사이로 보면 돼. 그럼 여전히 얘는 뭐예요?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앙값은 뭐예요? 같잖아. 1번이랑.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이 평균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이때도 x는 어떻게 나와요? 16이 나와야 합니다.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왜? 11 더하기 12 나누기 2는 지금 1번의 경우처럼 똑같은 식을 풀게 되니까 이게 나온다. 알겠니? 근데 x가 16이 돼버리면 이 크기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단 말이야. 됐어요? 이 경우는 안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니까 얘가 안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얘가 12 이렇게 될 수 있죠. 맞죠? 그럼 이제 좀 바뀌는 거야. 중앙값 11 더하기 x 나누기 2는 6분의 53 그러니까 계산 좀 들어가는 거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분모분자끼리 곱해야 돼 사실은. 곱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66 더하기 6x는 이거 106에다가 플러스 2x 맞지? 2x 빼주면 여기 4x 됩니다. 6을 빼주면 60에다가 어떻게 돼? 이게 100이 돼. 양변에 60 빼면 어떻게 돼? 40 되죠?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10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 x는 10이래. 그럼 어때? 10이면 좀 안 맞잖아, 그치? 안 맞는데 얘를 만약에 바꿨다고 쳐. 요게 11이고 x인데 이때도 어때? 중앙값 똑같기 때문에 이게 같은 식에 의해서 중앙값이 나온다. 맞지?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면은 x가 10 나온다는 거 맞죠? x가 여기에 10 들어오는 거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x가 10이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이해됐니? 그럼 됐고 그 다음 경우 이렇게 지워가면서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됐으니까 7 한 다음에 x가 이쪽으로 오고 9, 11 이렇게 가자 이 말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중앙값이 얘들의 이제 9 더하기 11 이거 나누기 얘는 10이 된단 말이에요. 중앙값이. 평균은 위에 구해놨으니까 53 더하기 x 6 이렇게 되겠죠.
요거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양변을 보면 60이 된다. 그지? 그럼 x는 뭐가 돼요? x는 7이 되는 거예요. 요 경우. 맞지? 근데 여기 이제 7이니까 어때? 와도 된단 말이야. 그치? 7이 돼도 되고 어차피 이 사이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 x가 7이 되는구나. 그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얘가 이제 바뀌었다라고 또 x 7이라고 해도 어때? 이거에 의해서 마찬가지로 요런 똑같은 식이 나오고 x가 똑같이 7이 나올 건데 여기 7이어도 되잖아. 같은 경우라는 거지. 그래서 같은 경우에 대해서 결국 뭐가 나왔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중앙값과 평균이 같은 그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순서에 맞게 x가 나오는 경우는 요 세 가지 뿐이었다. 그래서 그 모든 x는 각각 요 세 개인데 이것들의 합을 구하니까 어때요? 일단 더하면 26에다가 7을 더해주니까 얘는 30의 3이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 잘 듣고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런 거 풀 수 있게끔 연습하세요. 자, 24번. 원이 두 개 있고, 원이 이제 바깥에서 외접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선이 있습니다. 그럼 접점이 있겠죠. 맞죠? 접점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치? 외접한다고 했고. 그럼 여기서 큰 원의 넓이를 구하라. 그럼 반지름 찾으라는 소리야. 이게 연결해보자. 얘가 90이 되고, 연결해보자. 90이 돼요. 반지름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연결해보고, 얘도 연결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에 있어서는 조심해야 될 게, 원에서는 닮음, 즉 원이랑 비례식을 이제 활용하게 됩니다. 그거 좀 조심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게 이제 그런 유형의 문제인데, 자, 요 중심을 쭉 연결하고, 요거 연장을 하면 점을 지나요. 왜 그럴까? 이 직각삼각형이 서로 합동이잖아, 그치? 그래서 요게 8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각의 2등분이고, 맞죠? 자, 그럼 여기 8이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길이가 같다 보니까 여기가 8이면은 또 나머지는 16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찾아야 될 건 뭐냐면, 자, 한번 볼게. 요 녀석을 R이라고 쓸게. 작은 거. 여기는 이제 큰 거를 R이라고 쓸게요. 대문자. 큰 원의 넓이니까 일단은 우리가 큰 R의 제곱의 파이 요걸 찾는 건데, 이들의 이제 관계를 좀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평행한 선을 이렇게 좀 그렸습니다. 이렇게. 평행한 선을 그으니까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야. 맞니? 그래야지 억각이 평행하잖아. 여기에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16이 되나요? 자, 그런데 그 R과 스몰 r의 관계는 뭐가 있냐면 8대 24의 관계가 있는 거야. 알겠니? 왜냐면 여기 R이고 이게 스몰 r이니까 대응변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삼각형 OBC하고 닮으면 누가 삼각형 O-P-T 이렇게가 닮음이거든. 그러니까 자 밑변 8대 8 더하기 16은 24는 높이 R 대 R이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니 이거? 그럼 이거를 좀 자연수의비로 바꾸면 8 1은 8, 8, 3, 24니까 1대 3이란 말이야.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냐? R이 1이면은 스몰 r은 3R이야. 그러니까 요거를 한 문자로 좀 정리하자 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서 요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이 스몰 r을 찾을 거야. 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스몰 r 더하기 라지 r이 맞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가 되냐면 라지 r에서 스몰 r을 뺀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여기 16으로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어. 그래서 삼각형을 요거를 좀 주목해야 됩니다. 잠깐만. 얘를 이제 주목해야 돼. 요 삼각. 그거하고 요 삼각형을 주목해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러면 그거를 다시 한번 좀 그릴게. 다시 한번 그리면, 자, 얘를 좀 그릴게요. 이렇게. 자, 여기에 이제 5 다시, 그 다음 5. 여기를 뭐 H로 할게. 그럼 여기 R 플러스 대문자 R이니까, 그러니까 요 관계를 찾았단 말이지. 지금 닮음으로부터. 맞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
이게 3R이니까 여기 4 스몰 r 이렇게 볼 수 있고, 여기 16이라고 볼 수 있고, 이쪽은 R에서, 그러니까 3R에서 작은 r을 하나 빼니까 얘는 2R이란 말이야. 이해됐냐, 여기까지? 근데 요게 수직이다 보니까 되게 반가운 게 나왔어요. 요거 2대 1이지. 2대 1이면 여기가 60도야. 알겠지? 항상 이렇지 않다면 이거 피타고라스를 쓰는 건데 2대 1이니까 어떻게 쓰면 돼요? 요거 16이라는 것은 어떻게 올 수 있어? 2R에다가 뭐 곱하면 되니? 루트 3배하면은 16이 돼야 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R은 어떻게 돼? 일단 2로 나눠주면 이게 8이 되고, 이게 이렇게 되고, R이라는 거는 8 나누기 루트 3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에 대문자 R은 뭐냐 이거지. 여기 있잖아, 그치?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가자 이거지. 됐어요? 그럼 정리를 할게. 자, 대문자 R이라는 건 3R인데 R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3에다가 2, 3, 8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이게 뭐예요? 대문자 R이야. 요거를 이제 제곱한 다음에 파이를 붙이면은 이 값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제곱해보자. 앞에 게 9가 되고 분모가 3이 되고 8, 8이 64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파이를 곱하면은 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약분하면은 3, 3, 9가 되고 곱하면 어떻게 된다? 3, 6, 18에다가 3, 4, 12 192가 나오겠죠. 192 한 다음에 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25번은 일단 이 문제를, 이런 문제를 풀려면 필요한 것들을 좀 몇 단계로 나눠서 설명한 다음에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지름이 주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하던 게 있다. 요 점이나 이 점, 이게 되게 중요한 점이야. 연결을 일단 해볼게요. 여기 이제 직각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직각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1단계. 그다음에 여기에 왜 이제 이런 길이들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교점 아니야. 외부 점으로부터 이렇게 점, 또 다른 교점까지의 거리들이 나와 있잖아. 외부 점으로부터 이 점, 이 점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하나가 빠져 있단 말이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일반화 시켰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원의 특징 중에 우리가 안 배우지만 이런 게 있어요. 바깥에서 선을 그을 거야. 이렇게. 아무렇게나 그어, 이렇게. 만나는 점 2점 나오죠. 그죠? 2점이 나오면은 얘네들 간에는 어떤 관계가 있어. 자, 그거를 이 문제에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 문제 풀면서 찾기는 너무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사전에 정리하겠습니다. 알았지? 잠깐만. 자, 여기서 일단 얘네들 길이 간의 관계가 있어. 자, 요거를 만약에 A라 하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여기 C라고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지, 그치? 자, PA 대 PB, 그 다음에 PC 대 PD. 비슷하잖아, 그치? 이게 원래 공식으로 있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이 공식을 얘기하자면, 굳이 말하자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다. 이게 원의 특징이에요. 자, 이게 왜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원이 있을 때 이게 닮음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이게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볼게. 사각형 나오죠. 그럼 자, 요 각도랑 누구랑 같은가? 이 각이랑 같은 거죠. 맞니? 그 다음에 이 각도랑 누가 같은 거? 얘가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이름을 좀 붙여보자. 요거 A, B, C, 그 다음에 여기 D, E 이렇게 붙일게. 삼각형 닮음이 나오지. 어떻게 나와? A, B, C라고 할게. 일단 닮음이야. 큰 삼각형인데 각도에 맞춰서 A. 자, B는 점이잖아. 그럼 여기 큰 쪽은 2가 먼저 나오고, C라는 건 여기 2개니까 큰 쪽으로 가면은 여기 D가 나온단 말이야.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한번 보자. 자, AB 대 누구로 해야 돼? AC 이렇게 나가면 되겠죠? AB 대 AC는 대응변이니까 AE 대 AD 이렇게 보면 되잖아. AB가 누구야? A 대 AC는, C는, 그럼 AE는 누구야? AE, AE는 B 대 AD는 B다. 이거 아니야 결국. 맞죠? 그럼 내항 외항의 곱은 어떻게 돼? 자, A, B는 C, D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다음과 같은 그림에서 이거 닮음을 활용해서 원에서 주어지는 이런 상황에 대한 공식 알아둬도 되잖아요. 그치? 이해됐죠? 암기하세요. 좀 전에 이제 증명한 공식이 이거고, 얘랑 좀 유사한 게 뭐냐면 이건데, 지금 이 선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계속 옮겨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 교점들이 서로 가까워지겠지. 계속 가까워지다 보면 이게 어때? 이 교점들이 모일 거 아니야, 한 점에서. 요런 식으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대로 그냥 적용. A 곱하기 B는 뭐다? 바깥으로부터 여기 이제 원래는 C 곱하기 D였잖아. 근데 요게 같아진 거야. C하고 D가 길이가 같아진 경우. 그러니까 C 곱하기 C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요 그림에서는 이렇게 적용됩니다. 됐나요? 그 증명 없이 이거는 이제 적용하겠습니다. 어차피 얘도 닮음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굳이 이제 말하자면 닮음을 써야 될 경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돼? 이게 접선이기 때문에 얘랑 어때? 길이가 각이 같겠죠? 그럼 누가 닮음이에요? 이 큰 거하고 누구? 작은 게 닮음이겠죠. 아니, 얘가 이제 공통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 작은 거랑 요 큰 거의 닮음비를 이용해서 요거를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이 두 가지 공식을 알아두세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다음 문제를 풀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모양을 딱 보니까 얘라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사용하긴 하는데 요 공식이 좀 맞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보면은 요 녀석을 이제 x로 잡은 거야. 그죠? 이 공식 때문에. x 곱하기 얼마? x 플러스 8은 뭐가 된다? 4 곱하기 4 더하기 9, 10이다. 요게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에서 찾으려고 해봐. 어렵지. 맞죠?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보면 얘는 이제 인수분해가 잘 안 된단 말이야.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예전에 했지만 인수분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럼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거는 이거잖아. 이 길이의 반만 알면 되지. 넓이니까. 그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일단 좀 적용해 보자. 우리 얘만 알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식을 좀 정리해 볼게. 자, BC의 제곱은 CD의 제곱과 합을 해서 BD의 제곱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건 BD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CD의 제곱은 36이라는 걸 알았어요. 맞지? 그럼 BC의 제곱을 알고 싶다 이 말이야. BC의 제곱은 일단 X라는 건 요 식을 만족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근해 공식을 쓰면은 이런 형태가 나오겠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 풀지는 않겠어요. 자, 그럼 BC의 제곱은 요 그 직각삼각형으로부터 좀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런 방식으로 아무튼 BC의 제곱으로 가볼게요. 그냥 BC의 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x 플러스 8의 제곱에서 이거의 제곱에서 맞지? 누구를 빼주면 돼? 4의 제곱을 뺀 것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지? 그럼 어쨌든 우리는 BD의 제곱을 찾아야 되니까 이걸 일단 대입해서 정리해도 되잖아. 맞지? 대입해서 정리를 해볼게. BC 대신에 이걸 집어넣으면은 전개를 갖고 좀 넣어볼게요. x 제곱에 플러스 16 x 플러스 88이 64 마이너스 16 이렇게 한 다음에 더하기 16을 하면 더하기 36을 하면 맞죠?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이건 됐으니까 지울게요. 정리를 해보면 BD의 제곱은 x의 제곱에 플러스 일단 16의 제곱 나오고 36이랑 16을 지우면 얘가 없어지면서 여기 20이 되고 84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80. 아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D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요 식을 좀 활용할 건데 요걸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8x는 40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야.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죠? 요 녀석은 일단 이 값이 이 안에 있고 40으로 바꾸고 플러스 8x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다가 84 이런 식으로 보면 된다. 됐나요?
그래서 2차를 1차로 낮춘 거야. 이런 방식. 알겠지? 자, 그 후에 이제 x를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x를 만족하는 그 방정식은 이거야. 얘를 풀면은 x가 있긴 하단 말이야. 자, 인제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넓이니까 넓이를 구해보자. 일단 요거는 BD의 반이 필요해. 맞지? 그럼 요 넓이, 그러니까 원의 넓이는 자, BD의 반의 제곱의 파이다. 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필요한 거는 BD의 제곱을 4로 나눈 값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 알겠지? BD의 제곱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이제 정리가 돼 있잖아. 요거만 이제 조금 마무리하면 돼. 그러면 마지막 좀 정리해 볼게. BD는 요렇게 돼 있고, 지금까지 이제 풀어온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X를 좀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0. 그럼 얘는 짝수 분해 공식을 쓰면은 어떻게 돼요? A분의 요거 이제 반을 나눠야지. 4니까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요 반을 나눈 요 마이너스 4를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AC란 말이야. 더하기 40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4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6이 되는 거죠. 그죠? 56은 일단 4 곱하기 얼마죠? 4 1은 4, 4, 40 이렇게 되니까 2루트 14라고 쓸 수 있어요. 2루트 14. 그럼 어때? 후보가 이게 두 개로 줄죠? 근데 x라는 건 지금 길이이기 때문에 양수예요. 그래서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이게 플러스라고 이렇게 확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이랬죠, 여기까지. 분해 공식에서 나온 거야. 자, 그런데 BD의 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보자. 좀 귀찮지만 40하고 84니까 요거는 124가 나오고 8x니까 여기다가 8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84, 32에 8이 16에 14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아니 좀 정리를 해보면 이거를 갖다가 어쨌든 4로 나눠야 되니까 4로 나눠보자. 이건 다 계산됐으니까 얘가 이제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현재. 그죠? 여기 양변에 이제 4로 나눠주면 4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4로 나누면은 요거 어떻게 돼? 4, 32, 4, 1, 4 이렇게 되고 요거 4, 8에 32가 되고 4, 4, 16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거 이제 나누기 4가 이렇게 계산을 간단히 했던 거야. 그다음에 31에서 이걸 빼주면은 어떻게 돼? 1이 이제 사라지면서 7을 빼면 되니까 23이 돼요. 아니, 다 나왔다, 이제. 23 플러스 4 루트 14에 파이 붙인 거잖아, 그치? 그럼 뭐예요? 1번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죠? 애초에 조금 복잡한 문제예요. 참고 삼아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